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체리로즈입니다. 자, 오늘은 고고머핀 정리 10차 전직 마지막이네요. 10차 섀도우 낭만의 유랑자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PV부터 보고 갈게요. 알록달록하죠. 이펙트는 예전 3차 전직인가요? 그때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팽이 모양이 나오고 그 플스처럼 팽이 주변으로 이펙트가 좀 나옵니다. 동그라미, 세모, X, 네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나오고 있고, 스펙 같은 경우에 이펙트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이제 앞으로 쏘는 톱니바퀴 하고, 그리고 조금 이제 작게 나가는 톱니바퀴, 그리고 자 이렇게 팽이처럼 타고 다니는 것까지 해가지고 크게 이펙트는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펙트는 이쁜 것 같습니다. 마법사는 좀 음침하던데 이번에 좀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자, 유저 세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차 전직 78레벨이랑 현재 이제 33레벨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스킬은 똑같습니다. 스킬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이제 여러분들은 스타일만 바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스킬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자, 코어 스킬부터 한번 보면은 이름이 굉장히 격렬하죠. 코어 스킬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코어 스킬 같은 경우에는 꽁꽁바 사형이라는 거를 두 개를 소환합니다. 참고로 이 꽁꽁바는 총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제가 앞에서 이펙트가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소환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환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약간, 동적 아티팩트? 말이 어려웠나요, 조금? 저도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화면에 하나만 나오는 변형이 가능한 그런 이펙트?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은 잘 와닿지가 않네요, 저도.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꽁꽁바라는 걸 이제 소환을 하는데, 어쨌든 스킬 이펙트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꽁꽁바 사형이라는 게 있고, 꽁꽁바 뭐 아형, 그리고 질형, 이렇게 뭐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름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코어 스킬은 꽁꽁바를 소환을 한다. 자, 그리고 전술 스킬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전술 스킬을 사용을 하면은 로딩 중이라는 상태에 진입을 합니다. 요게 이제 로딩 중 상태에서는 우리가 또 피해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로딩 중 상태가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패시브 스킬 보면은 꽁꽁바 아형을 추가 소환한다. 자, 그리고 패시브 두 번째 거는 데미지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고,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 가운데, 오른쪽이 있습니다. 자, 왼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초반에 사용하기 좋은 특성이고요. 스타일이고요. 자, 고정적으로 높은 피해가 나온다. 그래서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왼쪽 스타일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 10차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가속 스탯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속 스탯이 일정 이상 올라가면은 가운데 스타일을 사용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오른쪽 스타일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오른쪽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데미지가 무한 중첩돼서 점점 증가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악룡 던전, 이제 드래곤 던전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 스타일이 압도적으로 좋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가속을 올려서 스타일을 왼쪽부터 가운데 오른쪽으로 점점 업그레이드를 해가는 방식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AI를 이용해서 현대적으로 조금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도 한번 간단하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지에 나름 심혈을 많이 기울였어요. 이게 제가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AI가 제가 이야기한 대로 디자인을 해주는 건데 자꾸 제 의도하고 잘 맞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뒤에 있는 디자인은 차마 못 맞췄습니다. 표지만 열심히 해봤어요.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로딩 중 상태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 들어가서 우리가 꽁꽁바 스킬의 데미지가 증가를 하고, 자, 꽁꽁바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좋고, 로딩 중 상태에서 오래 있을수록 좋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두 개의 그 시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코어 스킬 같은 경우에는 코어 스킬 자체가 전술 피해로 바뀌기 때문에 전술 스킬 피해가 중요합니다.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전술 스킬 1위화라는 스킬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로딩 중 존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서는 또 꽁꽁바가 나오면 나올수록 데미지가 증가하는 그런 방식이다. 발음이 어렵네요. 자, 이제 중요한 건데 가속 스탯에 따른 임계점에 따른 기어 변속 매트릭스 뭐 이렇게 이제 좀 나옵니다. 자, 우선은 가속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가 왼쪽 이제 스타일을 사용을 하고요. 여기는 지금 기어라고 표현을 했는데 스타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50에서 70 사이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가운데 스타일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코어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누적돼서 전술 피해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가운데 스타일을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속이 75가 넘어갔다. 자, 그런 경우에는 물론 이제 70에서 75가 있기는 한데 이거는 둘 다 테스트를 해보고 높은 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가속이 75가 넘어간다.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오른쪽 스타일을 사용을 하고, 이때는 장기전의 지배자라고 합니다. AI가 이렇게 표현을 해줬네요. 자, 그 다음에 역시나 중요하겠죠. 쿨타임 감소, CDR. 자, 이 쿨타임 감소가 중요한데 우선 쿨타임 감소는 20이 되면 안 됩니다.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20이 되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10차 헌터를 이제 정리를 제가 이 직전에 했었는데, 10차 헌터 같은 경우에는 20이 되면 데미지가 급락합니다. 자, 근데 왜 갑자기 우리가 섀도우를 하고 있는데 헌터 얘기를 하냐? 섀도우보다 헌터가 딜이 잘 나오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공략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20이 되고 나면 헌터로 전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0을 찍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헌터가 뭐 비경에서 좋든 어디서 좋든 뭐 아니면 데미지가 더 잘 나오든, 예, 헌터가 좋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20은 찍지 마시고 최대값은 19입니다. 19인데 최대값은 19지만 최저값은 가장 좋은 값은 15입니다. 15에서 가장 좋다고 합니다. 15에서 16 넘어갈 때 딜량이 이제 역주행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스킬 사이클이 조금씩 꼬인다고 하네요. 가능하면 여러분이 15를 맞추시고 스킬 뽑기를 하다가 실수로 좀 더 올려버렸다. 그러면은 최대 19까지만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스킬 사이클인데 스킬 사이클은 뒤에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 처음에 시작을 하죠. 시작을 하고 나면은 한 5초에서 6초쯤 자동 버튼을 살짝 눌렀다가 오프를 바로 해줍니다. 시작할 때는 이제 오프 상태고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 5초에서 6초 사이에 각성 스킬, 그 다음에 전술 스킬 3개를 한 번에 다 사용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10초가 지나가면 우리가 어린별 스킬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자, 13초에 우리가 어린별 스킬을 사용을 해줍니다. 이 어린별 스킬은 지금 3세대가 아니라 이 번역, 이제 공략 글은 예전에 나온 거라서 2세대 심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2세대 심판 기준으로 13초에 어린별 스킬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자동 버튼을 눌러서 전체 자동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라고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수동 컨트롤을 쭉 하다 보면은 2분 15초에, 그러니까 2분 13초에 모든 스킬이 초기화가 됩니다. 거기서 2초 정도 멈췄다가 2분 15초에 전체 스킬하고 어린별 스킬을 한 번에 사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악룡 던전, 드래곤 던전에서 마지막 심판 딜이 딱 맞게 들어간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요거는 뒤에서 한번 저희 케이스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좀 다시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악룡 던전 데미지 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10차 전직에서 새로 악룡 던전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악룡 던전 같은 경우에는 보스의 피해 감소 수치가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래서 데미지가 엄청 안 박힌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9차 전직에서 열심히 들락날락 했죠. 명계, 지옥하고 이제 범세를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제 명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5초에 1스택씩 명계 스택이 쌓인다고 합니다. 이 명계 스택이 쌓이게 되면은 최대 40스택 이상 쌓이면은 그게 이제 최대값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최종 피해량이 최대 2배까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초반에는 보스의 그 피해 감소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데미지가 안 박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명계에서 계속 있게 되면은 명계 스택이 쌓이면서 악령 데미지가 점점 증가한다. 뭐 요런 약간의 팁이었습니다. 사실 섀도우 공략은 아니죠. 네, 근데 섀도우 분들이 악령 이제 공략을 열심히 올리셨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씩 보면은 라이드. 자, 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신화 3세대 흑견 사용을 해주시고, 보라 1단계 이상이면은 쓸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뭐 사실 파란색이어도 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이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속 옵션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가속 옵션 4개를 필수적으로 넣어야 한다고 하네요. 이건 좀 빡세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서 가속을 많이 챙겨주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자, 그리고 멜로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4세대 흰색 무지개 별 5개까지 최대 등급 올려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5세대 핑크로 넘어가는 거는 한참 나중에 좀 넘어간다고 해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4세대 흰색이 성능이 좋다는 뜻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어린벨 같은 경우에는 공략글에서는 심판으로 빨간색 3별로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3세대 어린별 극락성이 어느 정도 좀 등급이 올라가면은 바꿔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양입방도 저는 개인적으로 6세대를 좀 오래 사용할 것 같기는 한데, 한 10차 전직 중반 정도 되면은 우리가 한 315 정도 되면은 7세대로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약간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여기는 7세대 515를 추천을 하네요. 그리고 보라색 스푼 수급 철저 관리 필수라고 돼 있는데, 이거 어차피 초기화 되는 거라 네, 많이 뽑으란 얘기죠. 양입방도. 자, 마지막 정리입니다. 자, 가속 스탯은 75 이상. 자, 쿨타임 감소 CDR은 15% 유지해 주시고, 자, 컨트롤, 수동 컨트롤 하는 거는 13초, 2분 15초. 자, 기억해 주시면 되고, 악령 같은 경우에는 명계 40스택을 유지해야 된다. 근데 이게 명계에서 밖으로 나가면 또 초기화되기 때문에 명계에서 계속 있어줘야 된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힐러 분들이 완전 풀 힐 세팅을 해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풀 힐 세팅은 힐러 공략글에서 힐러 공략 영상에서 제가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탱커도 힐을 하는 힐 세팅이 있는데 그걸 가져가면 더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다들 힐 세팅을 많이 올려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탱커도 딜을 하고 싶을 텐데 힐러랑. 자, 여기까지가 이제 AI가 정리한 내용이었고, 자, 스킬 세팅 한번 보겠습니다. 스킬 세팅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세팅 그대로 가주시면 되고, 스타일만 우리가 가속 스탯에 따라서 왼쪽, 가운데, 오른쪽으로 이제 천천히 전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테스트 하신 분이 4세대 멜로몬을 무지개 5별까지 올려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5세대 멜로몬을 이미 뽑았어요. 근데 4세대 멜로몬을 그냥 사용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세대 멜로몬으로 바꿀 거면은 이거를 사용하고 나머지도 뭐 한 666 이상 될 정도가 되면은 그때 가서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5세대를 무지개 5별까지 올리고 나서 나머지가 666이 되면은 바꿔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여기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게 글씨가 조금 깨져 있기는 한데 일단 한번 보시면 자, 처음에 우리가 악룡 던전에서 심판 어린별을 사용하는 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약간 이제 케이스가 좀 있죠. 자, 심판 어린별, 그 다음에 4세대 흰색 멜로몬, 그리고 악룡 던전. 자,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겹치는 경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극딜을 뽑는 방식입니다. 자, 수동 컨트롤인데 5초에서 6초 사이에 우리가 오토 버튼을 잠깐 눌렀다 끕니다. 처음엔 오프 상태로 있다가 자, 온 오프가 되는 거죠. 온 오프가 되면은 이 5초에서 6초 사이에 각성하고 전술 스킬 3개가 동시에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프를 했습니다. 오프한 상태에서 13초에 심판 스킬을 사용을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60초 쿨타임이죠. 자, 심판 스킬을 사용을 하고 전체 자동으로 바꿨다가 우리가 이 각성 스킬 같은 경우에는 20초 활성화가 되고 20초 쿨타임이 있기 때문에 자, 5초에서 6초에 썼으면은 20초 더해서 자, 이 타이밍에 한 25초, 26초쯤에 오프가 되겠죠. 자, 오프가 되면은 자, 여기에서 스킬 한 번씩 더 사용을 해주고 수동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45초, 46초쯤이 되면은 이 멜로몬이 초기화가 될 거예요. 그럼 멜로몬이 초기화 될 때 다시 이제 모든 스킬을 사용을 다시 해줍니다. 지금 하다 보니까 이 각성 심판 스킬이 59초로 나오기는 했는데 어쨌든 요 45초, 46초에 각성 스킬하고 전술 스킬을 또 동시에 사용을 해준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이클이 돌아가야 되냐면은 어린별 스킬은 그냥 타이밍 맞춰서 13초에 사용을 해줍니다. 13초에 사용해주고 뒤에는 이제 쭉 이제 자동으로 사용을 해주면 되고 스킬하고 각성 스킬 같은 경우에는 5초에서 6초에 스타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프가 되잖아요. 오프가 되면은 스킬도 사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스킬들이 쿨타임이 12초이기 때문에 오프 상태에 있을 때 한 번 더 돌아도 되는 경우에는 돌려도 되고 어쨌든 각성 스킬이 온이 되는 순간 다른 전설 스킬도 같이 온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요거는 섀도우 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예, 다른 직업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섀도우는 수동 컨트롤을 워낙 많이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각성 스킬이랑 스킬들을 같이 사용해야 된다. 자, 그리고 요 사이클로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 심판 스킬을 13초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60초가 지나서 1분 13초, 그리고 또 60초가 지나서 2분 13초가 되겠죠. 자, 그러면 2분 13초가 딱 되는 순간 각성 스킬하고 그 다음에 전술 스킬하고 심판 스킬이 모두 오프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2분 13초가 되면 자, 여기서 우리가 2초 기다렸다가 2분 15초에 전체 온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자동을 눌러주면은 심판 스킬하고 전술 스킬하고 각성 스킬하고 전부 다 온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악령 던전 끝날 때까지 우리가 3분 30 몇 초 뭐 이렇게까지 가면은 그게 딱 맞춰가지고 심판 데미지가 들어간다. 완벽하게 뭐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2분 15초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3세대 극락성으로 넘어가신 분들은 사이클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극락성 타이밍은 큰 영향이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완전 수동으로 하면은 그것도 좀 빡세긴 하겠네요. 예, 그거는 나중에 숙제로 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심판의 경우는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0차 섀도우 낭만의 유랑자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고요.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부분에 한해서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제리로즈였습니다.